잠금 다육이가 된장이 그 식테크로서 각광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얼마 가지 않았어요. 불과 한 몇 년 지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이 폭락해져 가지고 작년 한 1년 전에만 해도 1년 전에 거의 한 가격이 한 10분의 1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굉장히 실망스럽죠. 이게 실망스럽고, 그래가지고 이게 관심, 어떤 그 취미로서의 이거를 하는 사람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재테크로서의 어떤 매니아 계층은 이게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물을 뭐 좋아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비싸고 그러는 거, 이렇게 이걸 오로지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거를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도 그 몇십만 원씩 주고 산 게 몇만 원으로 10분의 1 가격이 되니까는 뭐 그런 거가 몇 개 되지는 않지만은, 하여간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비쌀 때는 이게 귀한 것 같고 더 그랬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시들해졌죠. 그 취미로서 이제 키운 사람이야 상관없지만은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도 끝자락 잡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타격 입은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농장 같은 데도 판매상들이야 뭐 그때 그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파는 거니까는 크게 뭐 지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농장 같은 데는 좀 지금 어려운 데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내년 초부터는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에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이런 게 이런 식물 같은 게 이제 그 경기 같은데 이런 데 민감하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익이 없는데 이게 오르면 누가 더 지금 하겠어요? 이게 어떤 그 재테크 그런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지금 없고 그러는데, 꼭 이것뿐만 아니죠. 이제 그 식이식물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몬스테라 알보 같은 거라든가 그런 무늬종 뭐 같은 것도 지금 가격이 전에 올 봄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그것도 마찬가지 떨어졌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같은 것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재테크로서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뭐 그쪽 방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멘붕 온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알보 잎이 한 장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 이제는 한 2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이게 무슨 주식 비슷하죠? 주식 비슷한데, 이거 잘 생각을 해갖고 판단해갖고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집시인데 아주 예쁩니다. 이게 울긋불긋하고 라울이라든가 이 같은 거, 두들레아 종류 같은 거, 백분이 아주 요즘 제철이라 백분이 아주 바짝 올라가지고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아주 아름답네요. 저기 뒤에 칸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23년도 다육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유튜브들은 뭐 가격이 오른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유튜브들 다른 광고 판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걸 가격 올게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열심히 사가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는 그 사람들도 그런 걸 그렇게 믿지 않는 모양인가 봐요.
믿으면은 당연히 매점, 일종의 이것도 매점 매석하는 게 당연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지금보다도 뭐 크게 올해같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시기 관엽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버라든가 뭐 그런 무늬종 같은 거, 바리에가타 정도 수입이 지금 뭐 거기서 뭐 바나나 뭐 선추인가 뭐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수입이 지금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 그동안에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기근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중뿌리가 나오기만 하면 잘라가지고 그거 갖다가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도 이제 엄청 많이 풀려가지고 수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가격이 지금 봐서는 오를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다육이도 이제 금도 거의 뭐 대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그동안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했던 게 지금 한 10분의 1 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이게 다육이 금 같은 것도 실생이 안 되죠. 이게 실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자구라든가 어떤 입꼬지라든가 적심이라든가 이런 개체 분할을 통해서밖에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수반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내년에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 무슨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격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가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뭐 다른 게 요인이 없으면은 이미 이런 식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꺾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뭐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늘 취미로 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크게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꽤 되니까는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오르는 게 좋겠죠. 이제는 사는 것보다는 이걸 뭐 크게 번식은 시키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게 팔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일단은 기분이 좋죠.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 겨울에도 이제 뭐 를 갖다가 이제 브리튼이 참 엄청 예쁘네요. 꽃대도 올라오고 인간이 이제 욕심으로 이걸 갖다가 잘 자라라고 비료도 주고 적심 뭐도 하고 물도 주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뭔가 하면은 손해입니다. 오히려 하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종이장방 같이 해갖고 잎을 만져봤을 때 종이자방 같이 이렇게 얇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무슨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말라서 고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물을 줘야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오면 한번 물을 줘야 되겠어요. 이지만 그런 거 아닌다면은 물을 주든지 분갈이를 하든지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비료든 뭐든 간에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이제 한 2월 초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은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냥 이 자연에 맡겨두는 게 이 우리나라의 그 같은 기후에 얘네들은 사실상 얘네 고향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거니까는 근데
이게 사막은 아니지만 이게 얘네들이 자라는 게 그래도 그 기온이 차가 심한 데서 이제 자라기는 자기 고향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다육이가 굉장히 강해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는. 오늘 와가지고 이런 데 같은데 모종 같은 데는 좀 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뭐 그냥. 근데 다육이를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한 20일 정도 됐는데 보고 가는데 예쁜 다육이를 보니까는 힐링도 되고 좋습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부터는 다시 또 23년에 그 어떤 다육 생활, 그 다음에 뭐 꼭 다육이는 아니겠지만 다육이가 주로 해갖고 다른 어떤 식물에 대한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는 저기 그 키핑장에서 다육이의 22년을 지나면서 그 다육이의 그 근황에 대해서 찍고 왔는데요. 오늘은 베란다 다육이를 찍으려고 합니다. 베란다가 좀 올해는 그 15도 이렇게 저번 주 같은데 15도까지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대로 뭐 하나 어는 거 없이 잘 보냈어요. 잘 보내고 이 베란다 안에 이렇게 추운 데서도 이렇게 뭐 오늘 같은 때는 좀 이렇게 날씨가 좀 이렇게 해갖고 문을 좀 열어놨는데 뭐 틈만 나면 열어놓고 그래요. 근데 열어놓고 그랬는데 그 환기가 돼야지 이것도 괜찮으니까 환기가 돼야지. 이 정도 날씨에는 뭐 다육이는 시원하고 좋은 날씨죠. 지금 여기는 베란다 안에는 지금 오늘은 햇빛이 안 나서 지금 보시면은 9.8도에 71% 정도 되네요. 이게 그 다육이가 꽤 꽉 차 있어 갖고 이 베란다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습기가 꽤 많아요. 이게 유리창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그럴 정도로 습기가 이렇게 맙니다. 물이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밖에 안 보일 정도로 오늘은 습기가 좀 있네요. 보면은 물이 조금 빠지긴 빠졌지만 물도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잎 같은 거 만져보면 엄청 땡땡해요. 팝피스 로즈 철화인가요? 뭔가요? 뭐 그런 거 같은데. 철화는 다 비슷해가지고 제스타 철화네요. 저번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부러뜨려 먹었죠, 하나. 베란다 안이 이 다육이로 꽉 차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물 같은 거는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물 같은 건 안 빠져가지고 이 소인제근 같은 거는 지금 엄청 웃자랐어요. 이게 겨울에 자라는 거라 그런지 엄청 웃자라가지고 제라늄이 몇 개 있고 밑에도 바닥에도 꽈득이에요. 뭐 그런 대로 특별히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엄청난 알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꽃이 피는데 향이 엄청나게 좋죠. 대표적으로 꽃이 피는 게 이제 화춘, 알보, 뭐 버클리 같은 건데 알보꽃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칸텐데 많이 웃자랐어요. 근데 이게 다육이가 보면은 링구아스 이것도 좀 웃자라고, 레드 환타지아 요게 화춘인데 이게
아니, 화춘이 아니라 이게 버클리죠. 요게 버클리인데, 꽃이 저기서 그 키핑장에서 이제 피는 걸 갖다 놨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얼음땡이 돼 버렸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예요. 거의 한 달간.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이게 뭐 환경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철화가 아주 멋있게, 철화하고 쌩얼하고 멋있게 됐죠. 프리메라. 그리고 제대로 싱싱합니다. 이게 색감이 아주 예뻐요. 색감이, 요거는 라지아가인데, 이쪽을 한쪽을 갖다가 그 순따기를 해줬더니, 적심을 했더니, 여기서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삐죽 나오는 거는 이게 멋대가리가 없어가지고 좀 그럽니다. 이게 잘라야 돼요. 쭉 팔을 벌리게 되는데, 색깔이 젤리 타입이 되면서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선반, 이쪽에 선반이라고 그러죠. 선반에 이렇게 속에 있는 거는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은 이제 밭에 갖다 놔서 이제 제대로 해야지 이게 다육이 꼴이 나죠. 지금 이게 다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만 있는 거죠. 사람만 있는 거. 위는 좀 괜찮은데 선반 밑에 같은 데는 지금 다육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다육이한테 제일 불만이 있는 게 그거죠. 같은 이름인데도 모양이 다른 거. 요새 그냥 뭐 그런 식의, 특히 실생을 통해서 이제 요새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 다육이가 이제 그런 형태, 이름은 같은데 모양이 다르고, 또는 모양이 다른데 이름이 같은 거. 이게 이제 다육이를 키우면서 제일 불만스럽고, 사실상 신용, 서로의 그 믿음, 거래에 대한 신용을 갖다 이제 떨어뜨리는 행위인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 이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제일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육이라는 게 좀 요새 춥기도 하고, 또 키핑장 같은 데 이제 가서 으시시한데 거기 있기도 뭐하고 그래갖고, 지금 오늘은 조금 저희가 키우는 관엽식물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평소에는 뭐 이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그런데,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클라멘이죠. 겨울꽃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시클라멘. 이거는 투칼라, 이 바이칼라 형태인데, 두 가지 색깔이 이제 자주색하고 이제 흰색이 섞여서 이제 꽃 형태를 이루죠. 이게 10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4월까지 핍니다. 이건 여름에는 이제 그 잎은 다 지고 이제 구근 형태로 이제 되는데, 이게 씨도 잘 맺혀요. 엄청. 보통 이게 하면은 이 구근이 다 죽어가지고 구근만 남은 것 같다. 이제 뭐 구근만 남았으니까 대부분 많이 버리죠. 근데 이제 버리지 않고 잘 여름에 잘 보관을 했다가 이제 하면은 물을 주고 그러면은 한 8월달 말 정도 되면, 9월달 정도 되면 이제 싹이 이게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파리가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와야 돼요. 일단 이파리가 15개 정도, 보통 이파리 15개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이파리가 하나 올라오면 꽃이 하나 올라오는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거는 뭐 모든 대부분의 식물이 그런데, 뭐 수박 같은 것도 수박을 갖다가 연글기 위해서는 보통 17마디 이상의 그걸 따서 그 수박을 갖다 키우는데, 그래야지만 이제 17개의 공장이 입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養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얘는 15개 입이 15개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꽃이 피기 꽃대가 하나씩 올라와서 1대1로 이제 꽃이 무성하게 피는데, 이게 아마 실내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꽃 색깔을 유지하는 거는, 제가 뭘 키워봤는데도 여러 가지를 뭐 제가 식물을 좋아하니까 뭐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뭐 60대 중반까지 이렇게 키워봐도 이 시클라멘처럼 완벽하게 피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베란다에 나가야지만 어느 정도 꽃이 피는 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거실에서, 여기 방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색깔이 피는 거는 시클라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특히 이 꽃은 이렇게 하얀색은 어느 정도 그래도 실내에서도 피는데, 이게 빨간색 계통은 실내에서는 전부 다 실내에서는 피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내에서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지가 않죠. 저희는 뭐 실내 등을 좀 해가지고 식물 등을 갖다 해가지고 좀 보완도 조금 해주긴 해주지만, 보완이 이런 시클라멘은 보완이 없어도 이건 딴 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뭐 다육이라든 딴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물 등을 쓰는 거지, 시클라멘은 이거 없어도, 물론 시클라멘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더 발현되는 수는 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하죠. 화토꽃이라고도 하고, 꽃 모양이 이제 화토불 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화토꽃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최고 넘버원입니다. 이거 완전히 10월부터 4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런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는 조금 지났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는 포인세티아죠, 이게. 근데 이거 빨간,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요새 약간 신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핑크색인데, 옆이, 이거는 꽃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꽃이 아닙니다. 이 꽃은, 이거는 잎이 변한 거고, 꽃은 요 속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이게 뭐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냥 얼음 땡이에요. 꽃이 안 피고 있어요. 여기서는 물론 습도 같은 게 이제 제대로 안 돼서 그러겠죠. 뭐 거실이고 그러니까는 습도 같은 게 그 이파리가 이제 한 9월 달부터는 이거 키우기 시작하면, 이게 여름에는 이제 이파리가 이제 파랗게 되죠. 그러면은 장일, 그러니까 낯이 길어지는 게 되면 점점 이제 파랗게 되고 이런 색깔이 없어지는데, 단일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게 밤에도 완전하게 빛을 차단해서 그 암흑의 시간, 그러니까 껌껌한 시간을 갖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잎이 이제 색깔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밤이 제일 긴 피크 때, 12월에 이제 그때 이제 꽃 색깔이 가장 정확하게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다육이의 이제 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다육이로 따지면은 이제 창금에 속하는 거죠. 창금에 속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알보라고 그러는 거죠. 알보라는 건데, 그 알보라는 게 이제 문희종을 말하는 거죠. 문희종을 말하는 건데, 요런 것도 문희종이죠. 요런 것도 이제 문희종이고, 문희종은 요런 것도 문희종이고, 요런 것도 문희종이고, 그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문희종이죠. 요런 것도 문희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식테크라고 그러나요? 뭐 저는 이런 용어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거에 하는 게 이제, 이게 아마 알보라고 그러는데, 이 정식 명칭은 이게 몬스테라 속이죠. 몬스테라 속 데리우스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라는 거죠. 이게 정식 이름이. 근데 이걸 이제 복잡하니까 길인데, 요거와 유사한 요것도 이제 알보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문희종이죠. 바리에가타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몬스테라소 보르시지아나 바리에가타죠. 이거는 알보 바리에타가 아니고 바리에가타인데, 뒤에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거 자연종이 아니고 이거는 인간이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태국에서 이제 그 조직 비행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학명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필기체로 쓰는 거고, 필기체로 쓰는 뉘어서 쓰는 필기체로 이제 쓰는 학명이 되는 거고, 뒤에가 유통명. 그러니까 이게 유통명이 좀 태국에서 만들었고 타이 컨스터베이션이라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일정합니다. 요거는 무늬가 고정이 되고 변하지가 않고 비슷하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무늬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입이 나오면은 항상 고정돼 가지고 이제 무늬가 나오는데, 요 알보라고 그러는 거는 제일 지금 이것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시테크에 많이 썼던 요 알보라 그러는 게 뭐 이렇게, 요거는 흰색깔이 나오죠. 요건 약간 크림색이고 요건 약간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씩 있는 형태가 제일 좋은 건데, 이 전체가 금으로 하면 올금같이 이파리가 전체로 이렇게 전체 흰색깔이 돼버리죠. 그러면 그 유령잎이라고 그러죠. 고스트가 되면 이제 뭐 죽거나 이제 뭐 그러는 거죠. 죽거나 그러나 생장이 멈추거나 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무늬가 이제 섞여 있는 거가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섞여 있어야지 좋은 거고, 이렇게 된 이제 완벽한 A급 무늬고, 전체가 무늬인 거 같은 거는 완전히 그 C급이고, 이제 전체가 무늬가 되면은, 요런 거가 조금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전체가 무늬가 되면 이제 죽어요. 녹아서 오스트 현상이 돼가지고 일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반이 되면 뭐 반백이라는 뭐라나 뭐 하여간 뭐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비싼 이유가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입이 나올 때는 이렇게 올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맨 얼굴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예측가 무늬가 고정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 형질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게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인가 저쪽에 파주에 있는 그 큰 식물원에 가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갔었는데, 집사람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주더라고요. 이게 요새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특가라고 그래서 이제 30만원, 30만원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달라 했더니 안 사줘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잡보겠습니다. 스스로 샀어요. 다육이 치면 30만원 주고 이거 탔으면은 거의, 뭐 다육이가 그거보다 더 주고 산 다육이가 이제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손가락 안에 꼽게 비싸게 산 거죠. 보통 뭐 다육이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이제 비싸게 맘먹고 산 거예요. 저는 뭐 식테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도 또 못 사게는 안 하더라고요. 나는 못 사게 할 줄 알았는데, 사면 난리 칠 줄 알았는데 또 못 사게는 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제 돈으로 사서 갖고 왔습니다. 이 겨울에나 작년에도 이게 비싼 거, 이거보다 더 비싼 걸 갖다가 금다육이 갖다가 심심해 가지고, 뭐 겨울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쪼개고 세로로 쪼개고 막 이런 거 했더니 거의 다 죽었어요. 물론 사는 것도 있지만은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겨울에는 뭐든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세요. 뭘 하시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말고, 분갈이도 하지 말고, 그냥 바삭바삭 종이가 될 것 같으면 물이나 조금 주시고, 그리고 올해를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이면 내년이니까는, 내년엔 또 활기찬 어떤 이런 식물에 대한, 우리 반려식물로서의 식물에 대한
어떤 이런 식물 생활을 갖다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다육이, 그리고 예쁜 이런 관엽식물이 있는, 감성 있는 다육식물, 그 다음에 일반 식물을 키우고 있는, 관엽식물을 키우고 있는 과 함께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육과 하는 기쁨도 내년에 바꿀까 봐요. 감성이 있는 다육과 식물 키우기, 뭐 이런 걸로. 내년에 봬요. 바이바이.